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랫폼스라는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 홍명교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 4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사회운동, 좌파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제 또래 동지들이랑 같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미화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저런 고민을 하다가 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운동이 처해 있는 어떤 상태가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 심해질 것 같다. 그리고 활동가 재생산이 너무 안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활동가 재생산이라는 거를 주요한 목표로 삼아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그 비상계엄 이후에 많이 저는 이제 그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라고 작년에 이제 결성을 했는데 한 40개 정도 되는 여러 인권운동 단체, 사회운동 단체들이랑 같이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폭넓게 그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폭넓게 이제 네트워크를 꾸려서 여기 계신 새노출 동지들이랑 다른 여러 동지들이랑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네, 최근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 단체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저희 단체는 이렇게 모이면은 그 성비가 완전히 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이 한 8, 90% 정도 되고 남성들이 이제 저 같은 남성들이 훨씬 적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한 이 비상계엄 이후에 많이 이제 20, 30대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태세가 필요하구나, 태세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그냥 네. 슬라이드 쇼 누르세요. 네, 저는 오늘 그 광장과 2030이라는 화두로 여기서 뭘 보고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받았고, 그런 고민을 저도 이제 거쳐오면서 가진 고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금 힘있게 발제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똑같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그게 쉬울까? 가능할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다른 동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주제에 있어서 그게 더 그런 부분에서 쉬울까라는 고민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광장 안팎에 2030 세대가 광장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광장 밖에도 있고 뭔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광장을 구성해서 성장하고 있는 극우 2030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언론 지면에서 얘기할 때 광장에서 응원봉부대가 2030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고 승리적이고 너무 낙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거는 바로 이 2030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비상계엄 전에도 사회운동은 민중운동은 낡은 것은 갔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는 너무 낡았고
모순은 너무 가득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뭔가 다 자기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주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렇고 저는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학생 운동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위기에 빠지다가 완전히 이제 크게 몰락하게 되면서 그 위기가 완전히 본격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학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뭐 숙명여대 사태나 동덕여대 상황이나 뭐 다양한 학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그런 것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존재감이 굉장히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운동의 부재가 결국에는 원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동운동에서도 당연히 청년 조직화, 활동가 양성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고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겸이 왔고 그 탄핵 시위가 이제 100만 넘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 응원봉 부대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주체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등장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응원봉이 너무나 상징적인 이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응원봉이 이제 그만큼 시선을 잘 사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30 세대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절대 뭉뚱그려지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이 안에서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기존의 운동이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거나 뭉뚱그려서 접근할 때 오히려 이들은 더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뭉뚱그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집회에서 발언들을 들으면 종종 이제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 활동가들이 하는 발언들 중에는 응원봉 부대 이꼴 뭐 성소수자 이꼴 뭐 여성 이렇게 완전히 등치해서 이제 상정해서 발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렇게 완전히 등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치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원봉 부대가 아닌 응원봉을 안 들어본 2030도 훨씬 많고요. 그 중에는 자기를 이 아이돌 팬이 아니라 뭐 오타쿠라고 정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디 커뮤니티 그 팬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정체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들도 물론 응원봉이 상징이 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인정하지만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등시켜서 이제 호명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려고 했는데요. 왜 응원봉이냐? 이 응원봉은 사실 뭐 소비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K-팝 대중문화가 지난 8년 사이에 엄청나게 대중화되면서 이 아이돌 기획사들이 응원봉이라는 상품을 만든 거죠. 10만 원씩 되는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팬들한테 엄청 팔았으니까 이거를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이돌을 응원하는 이걸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동시에 자신에게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촛불은 금방 꺼진다라는 윤석열의 발언에 뭔가 반격하면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왜 여성이 훨씬 많은가? 왜 60, 70% 이상이 여성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미투 운동과 많은 이제 성폭력에 맞선 많은 운동들, 크고 작은 많은 운동들, 기존의 운동이 포괄하지 못했던 많은 운동들, 이런 운동들에서 스스로 주체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플랫폼C 같은 단체에 2030 세대가 여성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에서 이제 기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집회만 많이 했던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독서 모임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 페미니즘과 관련한 독서 모임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고 페미니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어떤 그 퀴어를 배격하는 페미니즘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보편성을 갖고 가려고 하는 페미니즘 운동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운동과 정치와 연결될 수 있는 코드를 남성과는 다르게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투표율만 보더라도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거의 최근 선거에서는 한 2030 세대에서는 거의 10% 정도 투표율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 전에도 약간씩 그런 경향은 있었지만 이렇게 10%씩 차이가 나는 거는 아주 최근의 경향인 거죠. 이런 점들이 그런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시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성소수자들 많이 가시화됐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직된 운동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는 박근혜 퇴진 촛불 때는 전혀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많은 성소수자 운동이 있었고 지난 시간 몇 년 동안 그리고 이들이 이 비상계엄 직후에 무지개 행동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꾸려서 성소수자 운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이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숨어 있었던 또 다른 많은 성소수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용기 있게 올라가서 발언도 하고 자기 정체성도 막 드러내고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꼽는 게 남태령 투쟁이었죠. 이 남태령 투쟁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덕분에 그 경험 때문에 동시에 더 많이 급진화된 것 같습니다. 단지 윤석열을 퇴진시킨 것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 투쟁은 더 넓혀져 나가야 된다. 많은 사회 개혁을 향해서 사회 대개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 새롭게 이제 등장한 젊은 세대들에게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플랫폼쇼에서 이제 그 윤석열 퇴진 이후에 이제 투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남성들은 왜 보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남성들에게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에게. 그냥 외롭고 일자리 취직할 때도 없고 일자리도 아주 안 좋고 불안정 노동 상황이 너무 심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선동하고 이들의 외로움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그런 극우적인 기독교 세력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쉽게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파 남성들 20대 30대 우파 남성들은 이준석 쪽으로 가는 경향과 그리고 아주 극우적으로 가는 경향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들 중에 이준석 쪽으로 가는 경향은 수도권에 사는 대학 나온 좀 그래도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장된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중이. 근데 반면에 극우적으로 가는 경향은 가난하고 노동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냥 극우 세력은 척결하자, 엄벌하자. 엄벌 당연히 이번에 뭐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겠지만 그냥 악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 사이트들 폐쇄해라, 뭐 처벌해라, 뭐 이런 것들이 운동의 주요한 요구가 되면은 오히려 운동이 이들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반대편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런 신남성연대 같은 단체입니다. 이 신남성연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거에 맞서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더 많은 마주침이 필요한 게 저는 더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 운동의 토대를 만들 수가 없고 기반을 만들 수가 없고 그 기반 속에서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성들에게 이 20대 30대 남성들에게 공동체로 접근될 수 있는 공동체 자체가 한국 사회에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대학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런 2030 남성들을 정치적으로 주체화할 수 있는, 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할 수 있는 노력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이 이 많은 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노력보다 2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